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재종 작가님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같이 볼 거예요. 제목에서 첫사랑이라고 나왔으니 벌써 이 시는 어떤 대상, 어떤 그 시적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려주는 거죠.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이제 뭐 하고 있는 중이겠지? 나 몰래? 첫사랑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고. 응,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대.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순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영원할 수 없어. 갑자기 지드래곤 노래 생각나지 않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 첫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하지 않음.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순간성. 문학에서는 순간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의 순간성에 대한 그 말을 그 어떤 주제의식을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어서 자연사를 가져와서 이런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 그죠? 상처가 더 꽃이다. 뭐 봄나무 이거 다 뭐야? 자연에서 인간사로 유추 확장되는 거죠. 이게 그 낙화라는 시랑 굉장히 비슷해요. 낙화도 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있잖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랑 굉장히 비슷한 뭐 주제가 똑같아요. 그럼 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 먼저 보고 제재 개간 나중에 볼게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자, 이 려고라는 이 어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목표, 목적. 저는 이거를 항상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꽃을 한번 피우려고 하는 게 지향하는 바야. 어디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나뭇가지에, 이 애가 처소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나뭇가지는 공간이야. 이 공간에 나뭇가지가 어떤 상황이래? 흔들리는 이야. 그래서 흔들리는 이라는 그 관형어가 나뭇가지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나뭇가지의 속성. 나뭇가지 지금 무슨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야. 그 날씨가 안 좋아. 막 바람이 센가 봐요. 이렇게 안 좋은 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꽃을 한번 피우려고 막 하고 있어. 주어가 아직 없어요. 주어는 눈입니다. 다음 줄 갈까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럼 이제 눈이 주체야. 무슨 주체? 꽃을 피우기 위한 주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제목이 뭐였어? 첫사랑이었지. 그럼 꽃 한번 피우려고 해. 그럼 꽃이 뭐라 그랬어? 지향, 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 그러면 꽃은 뭐겠어? 사랑이죠.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노력한다는 거야. 도전한다는 거야. 그게 살짝 이상하잖아. 눈이 눈은 겨울이고 꽃은 봄에 피잖아. 그래서 이 눈이 피우려고 하는 꽃은 쌤이 답을 줄게요. 눈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시는 눈꽃이 있고 봄꽃이 있다. 눈꽃이랑은 봄꽃은 달라. 쌤, 꽃은 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를 이해 못한 거야. 그거는 첫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꽃은 여기서는 눈꽃을 말한다. 쌤이 적어놨어. 그래서 눈꽃을 피우려고 눈이 노력했어. 근데 눈이 도전을 했대. 도전은 인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법. 괜찮지? 눈한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좀 안았으랴. 이거 의문형 어미지? 의문형 어미니까. 그리고 이게 서리법인데 이게 서리법인지 어떻게 알아? 눈은 많은 도전을 했다. 멈추지 않았다. 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문이 아닌 거야.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의문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의문이 아닌 거야. 그쵸? 우리가 서리법을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지, 쌤이랑 수업할 때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지니고는 있지만 꾸며주기 위한 용도인 거지 사실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의문은 아니라는 거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고3 수능 기출된 선지인데 고3 얘기 지금 어렵겠지만 잠깐 들어봐. 자, 고3 수능 기출을 보면 서리법이 있잖아. 서리법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한다. 질문을
어떤 답을 탐구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이런 말 X예요. 서리법은 의문이 아니야. 질문이 아니야. 안 궁금해. 답정너잖아. 누는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하는 평서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을 빌려왔을 뿐, 형식은 의문이지만 사실은 진짜 퀘스천이 아니라고. 괜찮아요? 우리가 그걸 서리법이라고 하지. 근데 의문의 형식은 맞아. 형식만. 근데 내용에서는 진짜 의문이 아니다. 우리가 서리법이 되면은 영탄적 어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영탄적 어조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 문학개념어 그 폴더에 영탄적 어조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서리법은 강조법이라 그랬죠? 눈의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일까? 한두 번 노력한 게 아니지. 여러분, 첫사랑 꼬셔봤어요? 잘 안 넘어와. 첫사랑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게 막 사랑을 여러 번 해보면 좀 이게 짬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도 이제 어떤 경험치도 있고. 근데 첫사랑은 서툴잖아. 내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또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더 어려워. 첫사랑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모쏠은 계속 모쏠인 거야. 최초의 첫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란 의미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 시를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그거는 첫사랑 꼬시려고 노력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재수생이 문학을 잘할 수도 있어. 사랑을 다 해봐서. 자, 이연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부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얘 지금 뭐가 두드리는 거야? 뭐가 춤추는 거야? 1년의 주어가 뭐였어요? 눈이죠? 그죠? 눈이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싸그락싸그락이 의성어거든요. 소리야, 소리. 그래서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거야. 왜냐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게 이게 좀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 이렇게 나뭇가지였다? 그럼 나뭇가지에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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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눈꽃이 핀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인식인 거지. 그리고 남분분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의태어라 그러죠.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친 말이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는 큰 개념이야. 이거 뭐 헷갈리면 안 돼. 싸그락싸그락을 의태어라 그러면 안 돼요. 그지? 그리고 의태어, 남분분 이거 의성어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둘 다 음성상징어다라고 하는 것 쌉가는. 왜? 상위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쌤이 이것이 반복되는 거 보여? 싸그락 2번 했지. 남분분 2번 했지. 이렇게 얘들은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쌤이 얘기한 적 있을 텐데 첩어라 그래, 첩어. 첩은 더블, 중첩된다는 얘기거든요. 2번 말한다는 얘기잖아. 싸그락을 2번 말하잖아. 싸그락을 2번 말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 시어를 반복하는 반복법이 되는 거야. 그럼 반복하면 뭘 만들어? 운율을 형성하지. 괜찮지?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 운율. 두 번째 효과, 생동감. 그치? 그리고 당연히 어떤 감각적인 표현이 된다. 여기 보면은 싸그락은 소리니까 청각이겠지? 그리고 의태어는 모양이니까 시각적 심상을 주겠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두드리고 막 춤추고 이런 것들도 의인법으로 표현해. 여기 근데 눈은 다 의인법이야. 눈이 막 도전을 하고 그쵸? 춤추고. 그래서 눈이 사랑의 주체인 거지. 그러면 사실은 이 눈이 인간으로 확장되겠죠. 첫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간. 그렇겠죠? 그리고 두드려 보았겠지. 이거는 진짜 두드린 거야? 이거 갑자기 판타지야? 자, 이 get은 추측하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죠? 이거 막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이 아니에요. 추측을 하고 있는 선어말 어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추측하는 거야. 눈이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그리고 미끄러져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말하는 도전 있잖아. 그런 도전의 과정에서 눈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미끄러지고 하는 거는 되게 시련. 쉽지 않다? 이런 거지. 아니 첫사랑 이렇게 한 번에 글쎄. 여러분이 만약에 첫사랑 하는데 좋아해 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막 갑자기 이래. 그러면
그러면 첫사랑 그렇게 쉬울 리 없다. 쉬우면 차은우다. 그렇게 해서 수백 번 했어. 자, 수백 번. 숫자죠.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정감의 깊이를 더한 거예요. 왜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러잖아. 엄마 찾아 멀리 이러면 좀 아득해. 근데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러면 산만리 나가? 그렇게 멀리? 엄마 진짜 보고 싶은가 봐. 이렇게 감정의 깊이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서 눈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어떤 고통 실현을 그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머릿속에 딱 감각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지죠? 시는 그림이라 그랬어. 활자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랬어. 머릿속에 이미지, 심상을 그려가면서 시를 읽으셔야 돼요. 이거 귀찮다고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닥치고 필기하면 늘지 않아요.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다음, 바람이 한 자락 불면, 불면, 이거 중요한 거 뭐야? 불면, 착착착, 뭐야? 가정법. 이게 결국 이제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라 그랬는데, 그럼 이때 사랑이 그 첫사랑이잖아. 꽃이잖아, 꽃. 그러면은 이 꽃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야. 관형어가 뭐예요? 날아갈. 뭐가 날아가? 사랑이 날아간다는 거야. 그죠? 이걸 쉽게 말하면 뭐야? 사랑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 한 자락이라는 거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사랑이 확,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첫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관형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휙 날아간다는 게 부사어잖아. 그러니까 휙 날아간다는 이 성분부사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야. 휙 날아가.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날아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럼 시가 다르다고. 이런 부사어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잡으시라고.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예스? 다음. 그럼 얘는 이제 사랑이 목표였잖아. 지향이었잖아. 첫사랑 이루는 거. 이건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그럼 보면 햇솜 같다는 마음은 얘가 눈이잖아. 눈꽃을 피우려는 거잖아. 근데 솜도 하얀색이지. 그럼 햇솜이라 그러면 올해에 갓 만들어진 약간 그 있잖아. 약간 햇 사과 이런 느낌이잖아. 막 순수하고 막 갓 태어난 그런. 그리고 솜도 하얀 이미지. 그럼 눈의 하얀 이미지랑 솜의 하얀 이미지가 조응한다는 거지. 이미지가 조응하지. 그럼 햇솜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나뭇가지의 마음이야? 꽃의 마음이야? 아니지. 이거 다 주어가 뭡니까? 눈이잖아. 눈이 해좀 같은 마음을, 자기 마음을, 직유법이죠. 다 퍼부어줬어. 그리고 나서, 그럼 다 퍼부은다는 거는 다는 모조리잖아. 많이. 그러니까 이 다라는 부사가 주는 겁나 열심히 막 헌신한 거야. 막 희생한 거야. 다 퍼부어주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부사, 그죠? 휙, 다, 마침내. 드디어 성공. 저 황홀을 보아라. 그럼 저 황홀은 뭐야? 첫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줬지만 우리의 연애는 길지 않을 거야. 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다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연애하다가 이제 대학 다른 데 가면 헤어지는 그런 것처럼 쉽게 사라져. 그런 순간적인 첫사랑. 근데 여기서 첫사랑을 이루긴 이뤘다잉. 그래서 저 황홀은 뭐야? 눈꽃인 거야. 왜? 마침내 피어낸 게 뭐겠어? 목표, 지향이겠지. 아까 마침내 피어나려고 뭐 했는데? 그게 뭔데? 눈꽃, 사랑을 피우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피우다 지금 서술어가 겹치는 거 알겠지? 꽃 한 번 피우라고 했어? 그게 목표야, 지향이야. 그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아까 피우려고 했던 걸 피워냈겠지. 그러니까 황홀은 눈꽃인 거예요. 첫사랑 성공, 연애 시작. 근데 훅 내용이 바뀝니다. 첫사랑은 이제 끝. 마지막이면 봄이면 계절이 바뀌었지? 시간이 흘렀지. 사랑도 변하지 않을까? 자, 봄이면 뭐야? 눈꽃이 다 녹잖아. 여러분 그 느낌은 확 오죠?
봄에 눈 다 녹잖아. 그럼 얘도 또 뭐야? 봄이 되면 가정하잖아. 가정하면 가지는 그 한 번 데운 자리에, 아까 그 나뭇가지잖아. 나뭇가지에 그 나뭇가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상처를 터뜨리는 게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첫사랑이 끝났잖아. 그 눈꽃이 녹아 사라졌단 얘기거든. 봄이 왔기 때문에 첫사랑이 상실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진짜 꽃이 피는 거야. 봄꽃이 피는 거야. 근데 눈꽃이 사라진 자리는 여기 무언가가 이제 있다가 사라지면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한 번 된 자리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자에게 되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첫사랑이 차였다. 이거는 사실 원관념은 눈꽃이 녹은 자리지. 봄이 돼서 눈꽃이 녹았으니까. 첫사랑의 아픔, 그 상처를 한 번 데인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약간 상처, 그러니까 약간 화상 입은 느낌 있잖아. 그러면 되게 감각적으로 아프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는 그 봄꽃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시를 반띵해야 돼. 이렇게 반띵해. 여기서 딱 반띵해. 이렇게 해서 반띵해. 그치? 그럼 여기서 반띵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눈꽃이었어. 여기부터는 봄꽃인 거야. 그럼 봄꽃은 사실은 이 봄꽃은 상처인 거지. 괜찮아요? 이제 눈꽃은 첫사랑인 거고. 첫사랑인 거고. 그래서 여기는 첫사랑이 끝난 자리에 성숙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별이 결발하는 축복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거 그냥 아름다운 상처가 아니다. 굉장히 좀 심미적인 인식이 드러나지 않아? 예쁘대잖아. 아름답대잖아. 근데 봄꽃도 예쁘고 눈꽃도 예쁘지만 어떤 상처를 이겨낸 그 상처 이후에 어떤 더 성숙해진 그 봄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이거 비교법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뭐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겠죠. 이 역설이지. 그리고 은유법이겠지. 아까 그 꽃, 황홀이 원래 눈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상처는 봄꽃이겠죠. 헷갈리면 안 된다. 요쌤이 반띵 딱 하라 그랬다. 시간이 바뀌었잖아. 겨울에서 봄으로 갔잖아. 그러면서 눈꽃이라는 시적 대상에서 봄꽃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황홀은 눈꽃을 원관념으로 갖고 있는 은유고 여기 사연에서의 상처는 봄꽃이 원관념이라고. 봄꽃이 상처라고 상처.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맞아. 사랑이 끝나면 성숙해. 그래서 사랑은 이어달리기래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좀 이별 이후에 성숙해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연애를 하면은 그 전에 연애했을 때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만 안 좋은 나를 본 거야. 그래서 약간 이어달리기다. 자꾸 이제 더 좋은 나를 그 다음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넘겨주는 바톤 터치를 하는 뭐 그런 거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콕콕 정리 한번 가볼게요. 이 은유법 원관념인 봄꽃을 드러내지 않고 이거 A가 B다잖아. 그치? 이거 직유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큰 개념은 비유라 그랬죠? 자, 그리고 보조관념인 상처로 표현했다. 역설, 모순되는 수식어를 통해서 첫사랑이 남긴 상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런 자연현상을 첫사랑의 의미로 확장했는지 볼까요? 형상화 방법, 여기 보면 자연현상, 눈이 내려요. 그거를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실현. 나뭇가지에 눈꽃이 폈어요. 황홀해요. 첫사랑을 이루었어요. 자, 이제 봄이 됐어요. 계절 바뀌었어. 이제 첫사랑이 끝난 다음에 이룬 성숙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상처, 봄꽃.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재 개관 볼게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괜찮지? 어조, 예찬. 뭘 예찬하는 거야? 이 눈을 예찬하는 거지. 눈의 노력. 그래서 이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그리고 뭔가, 여기서만
사랑의 결실록은 하면 좀 아쉽지 않아? 사랑의 결실록은 그 이후에 어떤 성숙? 이별 아프니까 성숙한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회화적이고 사색적이고 사색이라는 건 성찰한다는 얘기잖아? 성찰한다는 뭐야? 그냥 생각한다. 꼭 반성일 때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반성은 아니야. 반성은 안 나타나. 성찰은 되게 큰 개념이에요. 반성일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냥 깨달을 때도 있고 비유적, 서정적, 개음성 터지죠? 특징 갈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겨울에서 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절적 시효가 있는 거지. 이거 어려운 말로 고등학교 가면 추보식 구성이란 말 쓸 거예요. 추격하는 거야. 우리가 보폭이라고 그러지. 그 보폭을 추격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따라서. 즉, 반대말 뭐야? 역순행 없어요. 이거 과거 없다. 과거 아니에요. 과거 안 나와요. 자,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자연사에서 인간사로. 또 음성상징어로 생생하게 그리고 반복을 통한 운율을 만든다. 또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 감각적 이미지 여기서 뭐 청각적, 시각적, 아니 또 이제 그 눈이나 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이트,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도 시각이지? 그래서 이 하얀 이미지, 이것도 색채, 요거 색채 이미지. 근데 색채어라 그러면 안 돼. 색채어는 아니야. 왜냐면 색채어는 하얀, 빨간 이렇게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과 솜이라는 하얀 이미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를 딱 줬잖아요. 이거는 색채어라고 안 하고요. 색채 이미지라 그래요. 완전 고급 문학 개념은 다 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서리법, 의인법도 있다. 괜찮죠? 요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거. 그림 있으면 너무 멋있다 이거. 그죠? 여러분 보여? 눈꽃. 눈꽃 진짜 예뻐. 그죠? 그죠? 눈꽃 예뻐요. 이거 읽어보면 다 이해 가지. 앞에 다 말했잖아. 역설법 중요해요. 아름다움, 봄꽃의 현재 모습이지. 하지만 그 봄꽃 이 가지 안에 이렇게 막 꽃이 막 피어났을 때 요런 꽃 밑에 사실 여기는 뭐야? 댄 자리야. 상처 위에 봄꽃이 핀 거지. 그래서 그 아름다움 대한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다 중요하지. 미쳤다. 표현법. 요거는 쌤이 아까 다 말했던 거죠? 그래서 서리법, 치규법, 은유법, 역설법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차분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